뉴턴의 운동법칙 마지막 단원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의 응용으로 하고 해서 하나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또는 여러 개의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시스템의 가속도와 장력, 서로 상호작용하는 알짜 힘, 상호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힘 이런 것의 관계와 그 크기를 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텐데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간단한 수식 한 개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몇 가지의 해결 단계입니다. 물론 이런 해결 단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이런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더 좋겠죠. 우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입니다. 그 F는 ma를 적용함에 있어서 힘이 한 개가 아니고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한다 하면 그 여러 개의 힘을 모두 다 더하면 바로 이것이 알짜 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알짜 힘이 있으면 그 알짜 힘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꿔서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물체 시스템은 서로 늘어나거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고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 시스템을 간주하기 때문에 그때의 가속도 값은 모두 다 일정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량은 전부 다 합해줘서 총 질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좀 확장해서 표현해 준 것이고요. 물체가 여러 개가 있고 물체가 여러 개의 힘이 존재할 때 이렇게 쓰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을 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가속도가 어떤 방향일지,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먼저 개념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체는 한 개인가 아니면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찾은 다음에 물체가 한 개이면 이제는 힘만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물체가 여러 개다 그러면 모든 물체에 적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찾아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물체에서 운동 방정식 F는 ma를 모두 만든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를 찾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소거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이야기하기 힘들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첫 번째 4.1번으로 자, 끝속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끝속도는 종단 속도라고도 하죠.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에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하고 나왔어요. 공기의 저항이 없는데 일정한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어서 어떤 속도에 이르면 더 이상 상승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터미널 벨리스티 또는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공기에 의한 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공기에 비례하는 아니죠. 속력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있으면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종단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종단 속력을 구하고 그때는 어때요? 가속도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종단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물체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얘가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속력이 작을 때는 중력이 존재하는데 그때 저항력이 작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서는 그때 중력은 일정한데 자, 그때 저항력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저항력 F라고 하는 게 BV라고 하는 속력에 비례하는 값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찰계수 B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F 마찰력은 BV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힘이 동일한데 어떤 힘입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거죠. 자, 이렇게 동일한 상태에서는 바로 뭡니까? 가속도가 0이죠. 다시 말하면 한 물체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생각하면 한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 mg에서 빼기 F 마찰력을 하게 되면 운동 마찰력을 하게 되면 얘는 ma가 되는데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mg와 fk 이 두 가지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fk에다가 mg-bv 파이널 벨로시티라고 해서 fv는 0이 되고 따라서 v 정단 속도는 b분의 mg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했는데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간주해 놓고 그 여러 개의 힘을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서메이션 합했죠. 근데 물체는 한 개밖에 없어서 한 번만 써줬고요. 그때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가속도가 0인 경우 운동 방정식의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로 또 하나의 물체에 대한 것이군요. 자,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결국 정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속력 V0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반대쪽으로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S만큼, X만큼 이동해서 정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정지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μk, 그죠? 정지 마찰 계수 하나 주어졌고요. 질량, 그리고 처음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서의 정지 거리는 x제곱 아니죠? 2ax죠. 자, 등가속도 운동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식 보면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중속력 v제곱은 결국 정지했으니까 0이고 처음 속력은 v0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 a만 구하면 x는 2a분의 v0 제곱이 되니까 결국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속도 구하라는 문제로 되어버렸네요. 그럼 이 물체에게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뉴턴 운동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죠.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얘는 처음에 v0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마찰력이 존재했고 그 마찰력은 마찰계수가 μk이므로 μk의 mg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운동방정식을 써보면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F는 MA. 자, 여기서 질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 M만 썼고요. 힘은 어떻습니까? 아, 유감스럽게도 힘도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F는 MA에서 서메이션은 필요 없고 알짜 힘 μ K는 MG는 MA. 따라서 자, A는 μkg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X는 2 곱하기 μkg 그 다음에 V0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마찰력의 방향은 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럼 마이너스고 이 위에 있는 마이너스가 살아서 결국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값으로 X 방향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도 하나의 물체에 있어서 어떤 속력을 가고 있던 자동차가 멈추게 되었는데 정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마찰력의 크기를 찾아야 했었다. 근데 이 마찰력의 크기를 찾고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대입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체가 하나밖에 없고 힘도 하나밖에 없으면 가속도 구하는 거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하나의 물체이긴 하네요.
그런데 하나의 물체인데 얘가 빗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세타의 각도로 빗면이 되어 있는데 이 물체 질량 m이 s, k라고 하는 운동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는 이 빗면에서 때로는 얘가 어, 가만히 놔두면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근데 이때 미끄러져 내려올 때 안 미끄러지게 하려면 이게 위쪽으로 얼마의 힘을 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있어요. 빗면 위쪽으로 크기 AN 가속도로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라는 거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들보다 얘가 F가 크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존재하고 있을 때의 문제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먼저 해보시고 다음 우리가 실시간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해설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로 가면요. 문제들을 제가 7개를 더 만들어 놨어요. 교재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뭐 연습 문제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대부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 그 다음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는 교재에 없는 문제네요. 단진자 운동을 한대요. 단진자 운동하는데 최고점에서는 잠시 멈추잖아요. 그때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여라. 얘는 중력 가속도 g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거는 조금 독특한 문제네요. 비관성계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구하여라. 우리 앞에서 질량과 무게를 공부했죠. 그런데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엘리베이터가 0.5g의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의 질량은 어떻게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을 뉴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는 물체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났네요. 물체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왼쪽으로 당겼을 때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가운데에 있는 이 물체 시스템 내부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의 장력이 다르답니다. 그때 장력의 크기를 각각 구하고 그 차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도르래 문제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도르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면서 뭐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M2는 M1보다 더 질량이 크다.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오른쪽 아래, 즉 시계 방향으로 이 도르래가 돌면서 M2가 떨어지겠죠. 이 M2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구하고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2개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리고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통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여기에서 3개의 물체계가 있는데 기차 문제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기차에서 어떤 힘이 엄청 센 이 힘이라는 친구가 F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때 T1의 크기 여기 세 번째 요 T1 세 번째 열차 맨 마지막에 있는 M1 첫 번째 열차라고 써 있네요. 얘 장력의 크기를 구하고 또 이 전체 시스템의 가속도의 표현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선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 오시는 것으로 하고요.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다음 실시간 수업 때 이 문제들을 질문하는 경우에 한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도 자, 수고 많았고 더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